안녕하세요. 원페이지북입니다. 오늘은 이승훈 교수의 뇌가 멈추기 전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뇌졸중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왜 우리 삶에 큰 위협이 되는가? 뇌졸중의 정의는 뇌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혈액 공급이 끊기며 뇌 기능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뇌세포는 몇 분만 산소가 끊겨도 영구히 손상되기 때문에 매우 위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2분마다 한 명씩 발생하므로 사회적인 부담이 증가되고 손상 부위에 따라 신체 마비, 언어장애, 시야장애, 인지저하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뇌졸중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방이 가장 쉬운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활습관이나 정보 부족, 무관심 때문에 예방 기회를 상실할 수 있는데, 따라서 이 책이 이러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쓰여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뇌졸중은 뇌 혈관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 뇌의 혈액 공급 시스템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뇌의 혈액 공급 시스템을 보시면 뇌는 체중의 2%만을 차지하지만 혈액의 20%를 소비합니다.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혈류가 잠시만 끊겨도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뇌졸중의 시작은 뇌의 구조와 혈액 공급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뇌의 기본 구조를 보시면 첫 번째 대뇌, 소뇌, 뇌간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뇌는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 후두엽 이 각각을 나타냅니다. 소뇌는 균형감이나 미세 운동을 조절하는 영역이고, 중뇌, 교뇌, 연수로 이루어져 있는 뇌간, 파충류의 뇌는 호흡이나 심장박동 등을 조절하는 생명 유지의 핵심적인 중추 역할을 합니다. 심장과 전신순환계는 뇌졸중이 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순환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심장은 혈액의 펌프 역할을 하는데 폐순환에서 산소를 공급하고, 이렇게 산소가 공급된 혈액을 체순환을 통해서 전신, 특히 20%를 소모하는 뇌에 전달합니다. 이러한 뇌의 산소 공급이 단절되면 뇌세포는 즉각 손상되게 됩니다. 뇌로 가는 주요한 혈관 4가지를 보시면 그 뇌 혈류는 두 쌍, 총 4개의 큰 동맥이 공급하는데, 첫 번째가 경동맥입니다. 두 번째는 척추동맥, 이 4가지가 주로 뇌 혈류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40대 이상, 50대 이상에서는 꼭 경동맥 초음파를 한 번씩 봐줘서 혈전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뇌경색 예방에 중요하다라고 되겠습니다. 경동맥은 뇌 혈류의 80%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척추동맥은 목뼈 사이를 따라 상승하는데 뇌관, 소뇌 등 중요 부위에 혈류를 전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가 서클 오브 윌리스라는 윌리스 환인데,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뇌의 바닥에 있으면서 이렇게 환으로,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혈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뇌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 뇌 바닥에서 4개의 동맥이 합쳐서 만든 고리 구조입니다. 혈관 하나가 막히더라도 다른 혈관이 우회해서 혈류를 보충하기 때문에 백업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리가 잘 작동하면 뇌졸중의 위험이 줄고, 반대로 변이가 있다면 위험 증가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뇌졸중은 크게 어떤 종류로 나뉘며 각각의 원인은 무엇인가? 첫 번째가 뇌경색, 허혈성 뇌졸중이고, 두 번째가 뇌출혈, 출혈성 뇌졸중입니다. CT에서는 뇌경색은 이렇게 검게 나오고 뇌출혈은 하얗게 드러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크게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고 뇌출혈은 혈관이 터지는 것이죠. 하나씩 보면 허혈성 뇌졸중, 뇌경색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는데 혈액에 흐르지 못해서 뇌 조직의 산소가 부족하므로 뇌세포가 괴사되는 질병입니다.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앞서 말씀드렸던 4개의 중요한 혈관에
죽상경화증이 생긴 대혈관 질환입니다. 큰 동맥벽에 콜레스테롤이나 염증이 쌓여 죽상경화관을 형성하고 이것 때문에 혈관이 물리적으로 점점 좁아지거나 죽상경화관이 터져서 혈전이 만들어져서 혈관을 막거나 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혈관 질환은 이 대혈관에서 파생된 작은 미세혈관들, 뇌 깊숙이 있는 미세혈관이 고혈압이나 당뇨 등으로 손상되어서 가느다란 혈관 자체가 막혀서 발생하는 범위는 작은 질환입니다. 그에 비해서 시민성 뇌경색은 심장에서 기인하는 뇌경색인데 심방세동 등의 부정맥이 있으면 이 혈액이 펌프질로 전신으로 순환하지 못하고 심장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심장 안에서 혈전, 피떡을 만들게 됩니다. 이 피떡이 혈류를 타고 뇌혈관을 갑작스럽게 막아버립니다. 이 대혈관 질환, 소혈관 질환은 뇌 근처에 가서 생기는 질환이라면 시민성은 심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나머지 두 가지에 비해서 훨씬 더 큽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발병하고 손상 범위도 넓기 때문에 위험도가 가장 큰 뇌경색 종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출혈성 뇌졸중입니다. 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것으로 피가 뇌의 실질 조직을 누르고 손상시키면서 압력을 증가시킵니다. 아시다시피 머리는 뼈로 한정된 공간 안에 뇌의 실질이 있기 때문에 혈관이 터져서 그쪽으로 압력이 증가되게 되면 뇌압 전체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관을 누르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호흡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첫 번째가 뇌실질 출혈입니다. 뇌 조직 속에 혈관을 파열시키는 것으로 고혈압이 가장 흔한 원인이고, 두 번째는 지주막하 출혈입니다. 뇌 표면 공간에 출혈이 생기는 것으로 뇌 동맥류, 뇌 꽈리, 파열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증상은 특징적으로 한 번도 살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최악의 번개 맞은 듯한 두통이 생겼다고 하면 바로 이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뇌졸중이 생활습관병이라 불리는 이유는 무엇이고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생활습관병이라 불리는 이유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쌓인 습관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생활습관이 혈관을 천천히 손상시키고 만성질환이 생기게 되면 결국 뇌졸중이 발생하게 되는데, 즉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생활습관을 바꿀 수만 있다면 예방 가능한 병이라는 점이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7가지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혈압, 침묵의 살인저주, 증상이 없어서 방치가 쉬운데 가장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입니다. 혈관을 파괴하는 혈당 독성 때문에 높은 혈당은 혈관의 내벽에 염증을 유발시키고 죽상경화의 진행을 가속화시킵니다. 혈관을 전신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세 번째는 고지혈증입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중요한데 죽상경화관, 덩어리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흡연입니다. 혈관에 대한 최악의 공격으로 혈관 내피세포에 염증을 일으키고 이 내피세포 자체를 손상시킵니다. 혈액을 끈적거리게 해서 혈전을 잘 생성시키기 때문에 흡연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대비해서 뇌졸중 위험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음주는 혈압, 부정맥, 혈액 응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과음을 하게 되면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 위험이 증가되며 응고 기능이 변화함으로써 뇌졸중을 촉진시킵니다. 여섯 번째는 비만이나 대사증후군인데 이것은 만성염증의 고리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 같은 경우에는 만성염증과 인슐린 저항성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대사증후군은 복부 비만, 고중성 지방, 낮은 HDL, 고혈압, 고혈당 이 5가지 중에 3개 이상의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흡연과 마찬가지로 뇌졸중 위험을 2배 이상 증가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심방세동입니다. 혈전이 직접 뇌로 날아가는 시민성 뇌졸중의 가장 위험한 원인입니다.
따라서 꼭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성 질환을 하나 들라면 심방세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 위험 요인 중 심방세동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혈전을 직접 뇌로 쏘는 폭탄과 같기 때문입니다. 심방세동은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는 상태로 심방이 떨리기만 합니다. 파르르르 떨리기만 하면서 혈액이 정체되고 피떡이 매우 쉽게 생성됩니다. 심방세동은 시민성 뇌경색의 원인이 되는데 혈전이 그대로 뇌혈관까지 이동합니다. 큰 혈관을 갑자기 막아버립니다. 따라서 손상 범위가 넓고 사망률과 재발률도 매우 높습니다. 다른 뇌경색보다 예후가 훨씬 나쁩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이러한 점수가 있는데 이러한 점수에 따라서 뇌졸중의 위험도가 급상승하기 때문에 항응고제 복용 등의 예방치료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위험 점수가 높다면 항응고제는 필수적으로 먹어야 하고 심방세동은 증상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뇌졸중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뇌졸중 발생 단계 모델이란 무엇이고 단계별 예방법은 어떻게 다른지 보시면 예방 전략을 세우는 과학적 나침반이라고 하겠습니다. 뇌졸중은 습관에 의해서 생기는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쉽게 설명한 것이 권총 모델이라고 하는데 1단계는 총알이 준비된 상태, 위험 요인에 노출된 상태고 2단계는 장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미 혈관 변성이 발생한 단계입니다. 3단계는 방아쇠가 당겨진 단계로 뇌졸중이 발병된 단계입니다. 단계별로 보시면 0단계는 정상 단계라고 할 수 있어서 목표치, 혈압은 130에 80 이하, 당화혈색소는 6.0 이하를 잘 조절하고 있는 상태로 핵심 목표는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1단계는 위험 요인에 노출하는 단계인데 여러가지 7가지 위험 요인 중에 조절되지 않은 위험 요인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총알이 준비되기 시작한 단계로 어떻게든 위험 요인을 교정시켜서 0단계로 복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을 강력하게 개선하고 필요하면 약물 치료를 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여서 충분히 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2단계는 혈관 변성 단계입니다. 위험 요인이 오래 지속되어서 혈관의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한 단계로 총알이 이미 장전된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연간 100명 중에 1명에서 3명 정도는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더 엄격한 조절로 발병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 LDL 콜레스테롤 각각 철저하게 관리하고 필요시 스텐트 삽입술 같은 예방적 시술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방의 그야말로 마지막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3단계는 뇌졸중이 발생한 단계입니다. 재발률이 중요한데 연간 100명 중에 10명 정도,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재발하기 때문에 재발 방지가 최우선이 됩니다. 항혈소판제, 항응고제 등의 강력한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재발이 훨씬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생존과 회복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이란 무엇이며 어떤 증상을 알아차려야 하나? 뇌세포는 1분마다 수백만 개씩 사멸하기 때문에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병원에 도착해야 생존과 회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Time is brain 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뇌졸중을 알아차리는 FAST라는 방법이 있는데 F는 face drooping, 한쪽 얼굴이 갑자기 처집니다. A는 arm weakness, 팔을 들어도 한쪽이 떨어집니다. S는 speech difficulty로 말이 어눌하거나 단어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T는 time입니다. time to call 119, 119에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즉시 신고하는 것입니다. 패스트 위에도 꼭 기억해야 할 증상으로는 벼락두통, 극심한 두통, 으로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지주막하 출혈의 증상입니다. 또한 갑자기 비틀거리거나 균형을 상실하는 경우, 한쪽 눈의 시야가 소실되거나 사물이 둘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 판단 장애 등 갑작스러운 인지 변화, 이러한 증상들이 모두 갑자기 나타날 때 주의해야 합니다. 골든타임은 치료가 가능한 결정적인 시간을 뜻하는데, 뇌경색은 정맥 내 혈전 용해술로 4.5시간 이내에 투여해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동맥 내 혈전 제거술은 6시간 이내, 조건이 충족할 시에 24시간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 여유가 있죠. 그에 반해 뇌출혈은 가능한 빠르게 출혈 위치와 원인을 파악하고 추가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혈압을 즉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행동 수칙은 지체하지 말고 119부터 부르는 것입니다. 스스로 운전하거나 택시 호출하거나 증상 좋아지나 지켜보거나 이거 다 안됩니다. 119부터 부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뇌졸중의 급성기 치료와 회복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생존, 회복, 재발 방지까지 이어지는 여정이 치료 과정인데, 단순히 목숨만 구하는 것이 치료가 아니고 뇌 손상을 최소화하고 그 이후로 재활과 2차 예방이 동일한 빈도로 동일한 무게감으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환자와 보호자 모두 전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회복 성공의 핵심입니다. 급성기 치료는 병원 도착 후 즉시 시작되는 핵심 단계로, 앞서 설명드린 뇌경색의 치료, 뇌출혈 같은 경우 뇌 동맥류가 파열됐으면 클립 결찰술이나 코일 색전술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시술 이후에 집중관리실, 중환자실에서 여러가지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재활입니다. 기능을 되찾는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신경학적 회복의 원리는 신경가소성이라는 원리입니다. 죽은 세포 주변의 건강한 세포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신경망을 재구성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뇌졸중이 처음 발생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6개월까지, 즉 초기 3에서 6개월이 가장 회복력이 활발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재활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가 빠르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2차 예방을 보시면 뇌졸중과 평생 함께 싸우는 단계로,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재발 방지의 시작입니다. 약물 치료 반드시 해야 하고요. 생활습관 관리 필수적입니다. 이 모든 것이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 뇌졸중의 3에서 10%에 해당하는 재발률을 낮추기 위한 소중한 뇌를 지키는 갑옷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원페이지 북이었습니다.